안녕하십니까. 윌리엄 교수님의 3D 프린팅 유튜브 강좌입니다.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의료용 임플란트를 메탈 3D 프린터로 찍은 사례가 됩니다. 한국 적층제조 사용자협회에서 제작했고 각각 임플란트 뼈 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하고 교육 그리고 컨설팅 장비 구입까지 저희 협회에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탈 3D 프린팅의 발전 방향 2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하고 의료 분야의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됐고요. 여러가지 소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펜터스나 알코아나 LPW나 올리콘 같은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디자인 포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새로운 디자인 방식이 나옵니다. 기존 CAD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CAD가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라이즈, 3매틱, 랩팹, 인스파이어, UGNX 같이 생소한 제품들이 디자인 툴로 사용되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니터링 장비가 들어오고 생산 설계를 할 때 이 공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널리시스 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듈팩터, 어디티브나 버팩, 3D심, NCS가 인수했습니다. 랩팹 등이 이제 들어오고 이 업계 표준이 지정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GE의 어번 공장이나 지멘스의 공장들이 생기고 고속 장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의 레벨이 5가지가 있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3D 프린팅이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에 대한 현재 레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파악이 이번 슬라이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 항공의 어번 공장에 대한 3D 프린팅 대량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면 2018년 10월에 3만 개의 부품이 10대 가지고 생산돼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신형 비행기 엔진에 장착이 됐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은 CNC 공장처럼 3D 프린터가 100대 이상이 깔려서 여기서 생산이 되고 생산된 게 후처리하는 아래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 공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GE는 어디티브라는 회사를 만들고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GE 전체는 삼성과 같은 큰 회사로 그룹처럼 구성되어 있고 76조 원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트엔진의 경우에는 파리 에어쇼에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이네요. 27조 원의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GE는 협력업체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로 한 1000대, 그리고 기타 장비로 해서 10,000대까지 깔아서 이 생산된 물품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나, 2016년에 4개, 2017년에 30개, 2018년에 100개 정도의 파트를 항공우주국에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BLT라는 회사도 중국 공군하고 같이 일을 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메탈 프린터 장비 20대를 설치해서 80대를 설치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20대가 EOS 등 독일 장비고 60대 정도가 이제 자체 생산한 장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항공 부분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졌고 의료용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44개의 파트가 3D 프린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국식품의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하고 있고 허가가 24건이고 신고가 20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는 기술적으로 성숙이 됐고 가격 경쟁이 이제 들어가면서 생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기술을 저희 협회에서 다 마련해서
기술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교육 및 인력 양성된 사람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인체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서, 물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인체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중에서 머리뼈 임플란트, 이 엉덩이 임플란트 중에 비구컵, 그리고 무릎 임플란트, 턱뼈를와 그리고 이제 디스크 케이지, 그리고 일반 부품도 경량화시킨 클랭크암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및 그 의료용 기술에 대한 그 설계가 이미 완성됐고 보이는 바와 같이 부품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받으시면 충분히 생산까지 가능하고 인력도 40명 이상 저희가 양성을 해서 바로 보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하고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제조하고 차이는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산업적 용어는 그 적층제조,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3D 프린팅은 입체를 평면으로 잘라서 한 층씩 쌓아가는 게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전 세계 모든 3D 프린터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스캐너나 스케치로 CAD 모델을 만들고 STL 파일로 바꾸고 각 입체를 한 층으로 만들어서 한 층씩 쌓아서 프린팅해서 후처리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생산은 CNC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기존 생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CNC나 기존의 깎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디자인 포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디자인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경량화, 그 물건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하고 25개 부품을 하나로 만든다든가 캐스팅 줌을 할 경우에는 물성이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 끝은 단단하고 가운데는 탄성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의료용처럼 각각 다른 거를 생산비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파트, 특화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자동차의 차체가 각지게 되어 있지 않고 곤충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해도 생산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방식의 생산으로 갈 거라고 보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보면 2018년에 한 12조 5천억 정도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기존 디자인을 가볍게 만들고 그 안에 라티스 구조, 뱀부라는 건 대나무 구조입니다. 라티스, 일종의 라티스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두면 복잡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봤을 때 1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 양산될 수 있다고 시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DFM 소프트웨어는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거,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그 디자인 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회사고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제품 당연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3D 프린팅을 배워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150만 원이면 실제 깎아오는 건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FM 소프트웨어 방식을 쓰면 25개 부품을 하나로 만들고 그걸 경량화 시킨다면 단가가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상태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류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기술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교육, DFM 엔지니어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노동부와 울산시 도움으로 40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인력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00시간 이상 교육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을 그대로 디자인한 걸 그대로 찍게 되면 윗부분이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쓸 수가 없는데 이걸 도면을 시뮬레이션해서 바꿔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움푹하게 하면 실제 나오는 게 이제 바르게 나오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디스토션, 왜곡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동으로 고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구컵을 앞에서도 보여드린 사진에도 있고 실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강의를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다시 디자인을 하면 이 문제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했을 때 한 번에 찍혀 나오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은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찍는데 서너 번 실패를 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엔지니어를 써야 되는 게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G나 허니얼 등 그 이 항공 부분에서는 10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나 이제 물건들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하니까 CPU가 여러 개 돼 있는 PC처럼 레이저를 여러 개 사용해서 그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그런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대형 사이즈 1m 이상 되는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왼쪽 건 EOS가 1m 이상 높이를 찍은 거고, 오른쪽은 GE 어디티브가 평면으로 한 1m 가까운 제품을 찍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메탈 3D 프린팅 산업은 그 장비 업체, 소재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이 사주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하나의 체인이 완성되어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이런 경우에는 리니어 AMS 같은 경우에는 무구의 인수가 되고, C팀은 올리콘의 인수가 되고, 머티리얼스 솔루션은 지멘스의 인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인수가 되고, 여기 보시면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컨셉 레이저나 아캄 같은 곳은 G에 이미 인수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수가 되고 있는 그런 류의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Z3D, 펠, 파트너스랩, 메탈3D, MP웍스 이 두 가지 업체는 울산 업체고, 컨설팅은 저희 한국 적층제조 사용자협회에서 그 프린팅과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료용 업체들이 있고 여러 군데 업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팅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뢰하거나 하면 바로 쓸 수가 있고, MP웍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까지 해주는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FAM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서 디자인 해주는 설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AM 파트,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생산한 파트는 5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 레벨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로하고 1 상태 정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3D 프린팅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은 2번하고 3번 사업인데 2번, 3번까지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 제로는 지그하고 픽스처 같은 가장 기존 거를 3D 프린팅 하는 겁니다. 레벨 1은 이제 컴포넌트나 파트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2부터가 이제 서비스 시스템하고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여러 개 부품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단가 하락을 주는 거고, 레벨 3, 레벨 4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벨 제로는 그 지그나 픽스처나 프로토타입, 다이렉트 파트 리플레이스먼트, 기존 파트를 바꾸는 겁니다. 맨 왼편 보면은 그 알루미늄 LED 히트싱크인데 그 방열판이죠.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이제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한 판씩 바꾸고 찍는데 한 판에 여러 개를 수십 개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또 레벨 1은 오른쪽에 있는 지그나 이런 것처럼 그 컴포넌트나 파트를 하나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제로하고 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소량 생산일 경우에는 단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서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이 아직 안 일어나는 경우고요. 레벨 2부터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로 만들어서 경량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300개 부품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25개 부품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면서 하는 경우고, HP 경우에는 뭐 수십 개 부품을 하나로 찍어내서 집어넣으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류의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십 개 파트나 수백 개 파트를 조립하는 비용이 이 단가가 절약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가격도 현저하게 싸지는 그런 파트를 실제 개발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개발해야 할 파트는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샤프란이라는 엔진 회사에서 파워 유닛 같은 걸 만들어냈고요. 그 노즐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부품을 찾아낼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이거를 설계해주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야지만 프린팅 산업이 되고, 이런 부품을 만들어야지만 사실은 단가가 맞아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국내에서 이제 MP웍스하고 KMUG가 했는데요. 그 자전거 페달, 지금 뭐 이렇게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건 비밀이라서 그 기업체하고 이 비밀 협약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자전거 페달하고 선수용 페달하고 클릿이 들어가는 페달하고 일반 페달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8개 파트를 5개 파트로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설계는 디자인 하우스인 MP웍스에서 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에서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현대중공업에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진 회사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DFM을 새롭게 배우는 건 어렵고, 지금 현재로는 한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받은 사람에게 디자인을 맡기시고 1차 실험을 해보시고 시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빨리 교육받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ATP 엔진인데, 이게 뭐냐면은 GE가 그 Z 엔진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열 효율을 높였기 때문에. 근데 그 Z 엔진 중에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터보 플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 GE가 이 성능이 낮아서 그 체코 업체를 인수한 다음에 3D 프린팅을 도입해서 12달씩 개발하던 걸 6개월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펑셔널 인테그레이션이라서 855개 부품을 15개로 바꾸고 엔진 효율을 2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그 디자인 시간을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이겨나는 것까지도 실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그 프린팅 도중에 뭐 그 일렉트로닉 파트, 전자부품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인터넷 와이어링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꿈의 기술이고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이상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하고 미래 중에서 그 항공 부분하고 메디컬 파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니어 퓨처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사업인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과 자동차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력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여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탈 프린팅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컨설팅을 바라시는 분, 또는 제작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디자인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